대구의 태양의 아들은 지지만 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태양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터키가 처음은 아니에요. 제가 2004년 인천에 입단하고 그때 당시에 터키 전주훈련 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터키를 그때 제가 제 기억에 한 3번째 가는 해였는데 가는 길이 되게 고대요. 이게 그때 당시는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거쳤다 가고 또 경유했다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20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려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된 시간이 저한테는 힘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제가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3년의 시간을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네, 그 인천에 있을 때 감독님하고 궁합도 있긴 한데 제가 기회를 못 잡은 것도 있고요. 사실은 제 실력이 모자라서 못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뜨문뜨문 기억이 났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지금 기억이 확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때 이제 저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생각나고 저 때 경기도 잠깐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 때 가가지고 근데 정말 진짜 재밌게 축구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원래 인천하고 제가 5년 계약을 해서 2년이 남은 상태였어요. 대구 오기 전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3년 동안 인천에서 경기를 못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인천에서 아무래도 외국인 선수들하고의 경쟁, 아무래도 또 3년 동안 저에 대한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굳어졌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팀에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인천에다가 다른 팀에 가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대구가 된 거였고 근데 처음에는 인천 구단에서는 제가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안 보내주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너무 간절했고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단에 한 3번 정도는 찾아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단장님한테 직접 들어가서 보내달라고 때를 썼고 마지막에는 정 안 돼서 부모님까지 동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구 이적이 성사가 됐고 결국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프로축구 대구FC가 오늘 오후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전남 드래곤즈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3패를 기록하고 있던 대구FC는 먼저 2골을 내주고도 올림픽 대표 이근호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2대2의 극적인 무승부를 기록해 승점 1점을 챙겼습니다. 대구FC는 오는 수요일 저녁 7시 반 홈에서 울산을 상대로 리그컵 2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네, 빠졌습니다. 돌파했고요. 슛 넘어갑니다. 이근호. 자, 돌아서면서 이근호가 다시 가게 해야 됩니다. 이근호 주춤주춤 표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뒤로 흐른 볼. 슛! 기억나요. 저 첫 경기 무조건 기억나고 저 때도 원래 서울 원정이 개막전이었는데 그때는 2대0으로 져가지고 조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홈 개막전이니까 선수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나갔는데 근데 또 저 때도 2골을 먹고 시작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가지고 또 그리고 제가 2골을 넣었고 그래서 저 경기는 제 인생 경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대구FC의 상승세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컵 대회에서 A조 2위인 대구는 오늘 포항을 잡고 정규리그에서도 돌풍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서운 상승세의 대구FC가 또다시 시원한 공격 축구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의 주도권은 완전히 대구에게 넘어갔습니다. 대구는
빠른 패스와 날카로운 공격력을 바탕으로 후반 12분과 17분 날쌘돌이 이근호가 연속골을 성공시키며 3대1로 또다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두 골뿐만 아니라 원래 세 골, 네 골까지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걸 성공시키지 못해서 거기에 좀 만족을 못하고요. 두 골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즌이고요. 2007년은 그동안의 서러움을 다 떨쳐낼 수 있는 장이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로 생각해 보면은 경기 나가는 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프로축구 대구FC의 이근호 선수가 오늘 열릴 올스타전에서 대구FC 사상 처음으로 팬투표로 발탁돼 추천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 맹활약으로 A매치에도 뛰었던 이근호 선수는 팬투표에서 11,000표를 기록해 FC 서울 박주영 선수와 함께 중부팀의 공격수로 뛰게 됐습니다. 2007년에 잘했기 때문에 2008년에 대한 기대감이 컸고 또 그리고 2007년 그 이적 시장 때도 다른 팀에서 오퍼도 많았었고 그래서 좀 중심을 못 잡고 살짝 흔들리기도 했었고 동계 기간 동안. 그래서 2008년은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좀 안고 했었죠. 2007년에는 뭐 즐거움을 가지고 했다면. 근데 다행히도 잘 마쳤던 시즌인 것 같아요. 대구 스타디움에서 2008 K리그 홈 개막 경기를 가졌습니다. 2만 9천여 명의 홈팬들이 찾은 경기에서 대구FC는 짜릿한 역전 승리를 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이근호의 결승골이 터지며 3대2 역전승으로 경기를 마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찬스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그 과정에 관해서는 정말 멋진 골이었던 것 같고요. 축구에서 가장 짜릿한 스코어를 만든 대구FC 선수들은 홈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하며 홈 개막전을 자축했습니다. 2008년은 아무래도 기대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좀 견제도 좀 심했던 것 같고요. 저때 당시에. 그래서 초반에 조금 어려움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근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해냈는데 저때 당시에 또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10번이라는 번호를 달았어요, 대구에서. 저때 당시에 원래 10번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달았는데 다행히 결과는 괜찮았어가지고 다행인데 2008년 시즌 저에게는 좀 또 다른 도전이었죠. 저 때는 어렸기 때문에 제가 저때 나이가 2007년, 8년이 23살, 4살 아마 지금 대구FC의 고재현 선수 그 정도 나이였거든요. 근데 제 옆에 또 제일 친한 하대성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 옆에. 그때 둘이 정말 같이 많이 다녔는데 그래서 항상 뭘 하면은 막내였고 또 그때 당시에 항상 저랑 대성이한테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뭐 출정식 한다고 동성로 그 지하상가 큰 마을땅에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기억이 나고 아무래도 어렸으니까 그런 게 뭐 부끄럽긴 했지만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대구FC가 어제 저녁 홈에서 펼쳐진 성남 일화와의 2008 하우젠컵 개막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주말 정규리그 홈 개막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대구FC는 어제 저녁 강호 성남을 맞아 이근호의 선제골과 하대성의 결승골에 힘입어 2대1로 승리를 거두며 홈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근호 선수는 2008 시즌 개막 이후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한 가운데 다음 주 펼쳐지는 월드컵 예선을 위해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12살 때 처음 만나서 그때부터 지금 은퇴할 때까지 같이 축구선수 생활을 한 팀에서도 하고 프로에서도 만나고 학교는 물론 다 같이 나오면서 같이 축구를 해왔는데 너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부상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 힘든 상황들이 많았는데 대성이와의 추억은 너무나 많죠. 아무래도 저랑 초중고 친구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추억들이 있는데 감독님께서 대성이한테 맨날 혼을 냈던 기억도 나고요. 왜냐하면은 볼만 잡으면 저를 쳐다보니까 저쪽에 이제 수비수가 없고 저한테 2명이 붙어있는데도 저한테 패스를 주니까 너네 왜 그러냐 둘만 축구할 거야 이러면서 많이 혼냈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대성이랑은 축구 외적으로도 대구 시내도 많이 돌아다녔고요.
그러면 그 합이 좋았기 때문에 축구 경기장 안에서 밖에서도 같이 다니는 시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경기장에서도 좋은 플레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눈만 봐도 뭐 통한다 그런 사이였죠. 아니요. 자, 대구가 볼에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들어 슛! 골! 추가골! 4대 0이 됐습니다. 대구FC. 하대성 선수를 굳게 남은 정병주 감독. 이근호 선수에게서 골이 터져나옵니다. 이근호 선수 걸렸습니다. 걸렸어. 네, 득점입니다. 이근호 선수. 1대 0이 됩니다. 막 전성기를 향해 가고 대표팀도 가고 이랬을 때는 좀 어떠셨어요? 이제 인천에서의 날이랑은 너무 달라졌잖아요. 좀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때는? 너무 좋았는데 저도 그렇지만 제 주변 사람들도 너가 이 정도까지? 진짜로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천에서 그런 시간을 많이 겪었고 그 주변에 있던 형들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일 안 좋았을 때는 2군 경기의 경기를 못 뛰었었어요. 네, 2년차 때까지. 그랬기 때문에 그때 같이 훈련했던 형들은 너가? 란 물음표를 많이 떠올렸죠. 그때 2007년 이제 초반에 잘 하면서 그 분위기가 이어져 가서 올림픽 때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몸도 많이 올라왔고. 근데 뭐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UAE 이때 올림픽 예선하고 평가전을 2경기 멀티골을 넣으면서 생각지도 않았던 대표팀에 차출이 돼서 저는 그때는 명단 보고 놀랐어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이브라임 좋았는데 이근호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이 저는 움직임이네. 받아넣어줘 김승명 올려줍니다. 샷! 한수! 자, 접근하면서 가운데 넣어줍니다. 슛! 이근호! 크로스 연결. 이근호가 순간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근호 선수는 태그 연결과 이근호의 마무리까지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렇죠. 김찬 선수 전반전 내내 왼쪽에서 오버래핑이 네, 이제 저희에게 남은 거는 이제 FA컵 하나인데요. 이제 FA컵 같은 경우는 또 단판 승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에게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보고요. 리그에서 못다 이런 유종의 미를 뭐 FA컵에서는 꼭 이룰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그때는 2008년 그리고 FA컵 끝나기 전에 또 그리고 제가 그 타이틀을 꼭 따고 싶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막바지에 막 오퍼들이 많이 왔었어요. 유럽이라든지 뭔가 이제 제가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이걸 잘 마무리하고 멋지게 좀 유럽 진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FA컵을 남다르게 준비를 하고 각오를 다지고 그때 제주도에서 4강전을 했는데 제가 전반 시작하자마자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엉덩이를 제가 코너플렉 기대에 한 엄지손가락보다 좀 큰 정도의 상처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어요. 전반전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모두가 이제 이거 경기를 어떻게 뛰어 그랬는데 풀타임을 뛰었어요. 그 경기를. 근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 선수들이 저보고 막 크레이지 가이라고 또라이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좀 간절했고 그때 당시에 우승을 하고 싶었고 근데 결국엔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지만 그렇게 준비를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했죠. 첫 도전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도 좀 뭔가 마지막에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웠던 FA컵이라고 기억이 남죠. 우리 팀을 나가서도 계속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조금 배 아픈 느낌도 있었고요. 예, 계속 우리 팀이 있어가지고 그 중계 하단에 대구 FC하고 떠야지 그게 멋있는데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으면서 그냥 되게 잘 지내고 있구나. 예, 잘하고 있어서 오히려 뭐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우리 팀을 나가서 되게 밉상인 선수들이 있는데 또 근데 이근호 선수는 그런 선수는 아니었거든요. 예. 계속 그래도 조금 한편으로는 그래 잘해서 다행이다. 예, 그런 느낌이 드는 선수였습니다. 네. 이근호 선수는 이제 대구 FC 소속에서 이제 A매치 대표팀과 국대 같이 동시에 뛰었던 최초의 공격수로 기억이 남아요.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러시아와의 첫 경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첫 골을 득점했던 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나마 상주 상무 소속 이근호 선수의 활약에 위안을 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분위기를 반전시킨 이근호 선수의 활약은 유일한 위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는 좀 남다른 각오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승선을 하게 됐는데 또 골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제 커리어 골 중에 가장 조금 우스운 골? 뭔가 좀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골이 돼버려가지고 그게 아무래도 예전의 스토리도 있고 그래서 더 좀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에게는 그 골이 정말 가장 멋있고 뭐 화려하고 이런 골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골이 돼버렸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멋있는 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2014년 월드컵은 성적은 안 좋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가장 큰 영광을 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할게 많이 기다려왔어. 너도 그랬을 거라 믿어. 오늘이 오길 매일같이 달력을 보면서 솔직히 나에게도 지금 이 순간은 꿈만 같아. 너와 함께라. 오늘을 위해 그 많은 걸 준비해왔어. 제일 위기는 솔직히 다 괜찮았는데 첫 번째 위기는 대구 떠나고 일본에 있을 때 이제 해외 진출 실패하고 조금 방황하는 시기가 좀 있긴 했었어요. 네, 그때가 주빌로 이아타 이제 두 번째 시즌이었는데 그때 조금 방황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카타르에 이제 선수 생활 갔을 때인데 그때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군대 제대한 날 인천공항을 가서 카타르로 갔어요. 이게 남성분들은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정말 그 억압된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이제 축구보다는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을 수 없었죠. 네. 이거 기록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그 울산에서 이근호가 사실 크게 저한테 기억이 없는 게 울산뿐만 아니고 다른 팀에서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는 게 대구 상대로 이근호가 골을 넣은 적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예. 어시스트 정도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조금 그래서 좀 밉다라기보다는 좀 미련 남는 좀 그냥 좀 전 여친 보는 느낌이 살짝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제가 상대편으로 울산에서 대구를 만났을 때도 그때는 대구가 너무 강해서 완전 우승컵을 내줬었고 아무래도 울산에서 제가 3년 있으면서 아무래도 좋은 모습을 못 보였어요. 많이 부상도 많았고 경기도 못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는 마지막에 좀 은퇴 이야기까지 나왔던 울산의 마지막 시즌은 은퇴 이야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뭔가 좀 명예회복을 하고 싶었고 솔직히 저도 몰랐어요. 저도 대구에 와서 경기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대구는 제가 생각할 때 밖에서의 이미지는 어린 친구들이 기회를 받고 뭔가 좀 많이 뛰고 뭐 조광래 사장님께서 어린 친구들 좀 발굴해내는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을 좋은 친구들을 많이 쓰는 그런 이미지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제가 대구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 때 어찌 보면 그 무관중 시대를 거치고 막 이러면서 이근호 선수의 복귀는 많은 위로와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다시 대구로 왔을 때를 떠올리면 좀 어떤 순간이었나요? 우선
제가 이건 많이 말씀드리고 했는데 되게 감사한 게 우리 조광래 사장님한테 되게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처음에 대구에 오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울산에서 이적 시장에 나와서 팀을 알아보고 있을 때 솔직히 대구는 항상 제가 언론에다가 대구는 감사한 팀이라고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돌아올 수 있는 팀이라고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선수 이탈이 이어지며 답답한 스토브리그를 보내고 있는 프로축구 대구FC가 모처럼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베테랑 공격수 이근호의 깜짝 영입입니다. 전력 이탈이 이어지며 팬들의 걱정도 커지는 가운데 대구FC가 깜짝 영입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다름 아닌 이근호. 2007-2008 시즌 대구에서 맹활약했고 지난해에는 울산에서 ACL 우승을 이끌었던 레전드가 올 시즌 대구 유니폼을 다시 입습니다. 저희 에이전트 대표님께서 조광래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잠깐 제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옛날 2011년 때서부터 좋은 이야기를 막 꺼내시면서 그놈 뭐하노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막 좀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근호야 대구는 어때?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대구면 무조건이죠. 그래서 3일 뒤에 이적이 성사가 됐어요. 3일 뒤에 딱 조광래 사장님께서 전화 와서 야 뭐하노? 와서 할 수 있겠나?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이제 갑자기 한 2, 3일 안에 모든 게 뭐 사인하기도 전에 그냥 사장님 와라 그래서 이적이 성사가 됐죠. 그래서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는 예전에 2007년, 8년에 저를 이렇게 만들어준 팀이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돌아와서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서 진짜 바로 예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날이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그 대구 FC 팬들만 모이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예. 거기서 늦은 밤에 기대해도 좋은 연어가 돌아온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 올라오고 나서 한 1시간도 안 돼서 대구 FC 인스타그램에 바로 오피셜이 떴어요.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게 되게 인터넷에만 일어난 일이지만 되게 다이나믹하게 사건이 흘러가서 되게 진짜 무슨 유럽 이적 시장 보는 느낌도 있었고 되게 신기했던 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예. 이만한 선수가 우리 팀에 돌아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만한 선수가 돌아올 팀으로 선택할 정도로 우리 팀의 체급이 많이 올라왔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조금 더 컸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그 대구 FC에 대한 프라이드가 조금 더 커졌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2021 시즌 첫 승리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후반 10분 세징야와 이근호의 결정적인 기회가 아쉽게 무산됩니다. 경기에서 밀리자 교체 카드를 멈추지 않은 끝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마침내 득점을 올린 울산. 하지만 대구의 드라마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후반 30분 세징야와 이근호가 앞선 찬스에 아쉬움을 날려버리는 동점골로 DGB 대구네카크를 일순간에 달굽니다. 찬스를 2번이나 주고 결승골까지는 세징야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지 그 실수는 저에게는 아주 큰 실수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대구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후반 추가 시간 이근호의 패스를 받은 세징야가 극장 경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울산하고 경기를 하는데 그 전에 정말 좋은 찬스가 세징야 선수가 저에게 연결해 줬는데 제가 그걸 진짜 날려버려가지고 아주 원망스러운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다음 찬스 때 세징야가 준 골을 제가 골을 넣었고 또 그 다음에 세징야가 결승골까지 넣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저때 아무래도 친정팀이기 때문에 세레머니를 하지 못했지만 이 가슴 속으로는 정말 엄청 큰 함성을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저 순간도 잊지 못할 경기 중에 하나가 됐어요. 네. 솔직히 2001년 임대에 오면서 마지막 1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는. 그 전해 또 계속 부상을 당했었고 그래서 제 몸에 대한 확신 이런 건 솔직히 100% 있는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 1년만 바라보고
정말 명예회복하고 은퇴하고 싶다. 나 그런 마음으로 대구에 오게 됐는데 다행히도 1년을 정말 한 번의 부상 없이 모든 경기를 따라갔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계획했던 것보다 더 대구에서 할 수 있는 발판이 됐죠. 네. 프로축구 대구FC가 이근호 선수를 완전 영입했습니다. 대구는 지난해 울산 소속이던 이근호 선수와 임대료 1년간 함께한 데 이어서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1년 계약을 체결하며 완전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남해에서 팀 전지훈련에 함께하고 있는 이근호 선수는 2022년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팀과 함께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원래 2021년도 시즌도 시작하기 전에는 은퇴를 마음을 먹고 있었었고, 그리고 대구와의 재계약을 한 다음에도 은퇴는 대구에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은 대구에서 은퇴하면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 커온 구단이고 또 마지막도 여기서 하면은 뭔가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울 것 같고 스토리도 되고 그래서 솔직히 2022년 시즌 때도 끝날 때쯤 다른 곳에서 오퍼가 오긴 했었어요. 다른 팀에서도 이야기가 몇 군데 나오긴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또 다른 팀에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기서 잘 마무리해서 은퇴도 멋지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아무래도 그건 대팍이라는 경기장도 한몫을 한 것 같고요. 네. 경기장을 많이 찾아주시는 팬분들, 또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반겨주신 팬분들의 그런 응원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한몫을 한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다른 팀이어가지고 2007년, 8년은 농담으로 메아리가 울린다. 제가 대성아 그러면 저쪽에서 그 정도로 이제 뭐 많이 오실 때 많이 오셨지만 아무래도 운동장도 크고 경기에 찾는 이 팬분들도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대구FC는 매경기 매진이 되고 정말 팬들의 응원 소리가 끊이질 않고, 또 그리고 정말 얼굴, 눈, 코, 표정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관중석하고 가까운 정말 좋은 그라운드가 또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그때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구단이 돼버렸죠. 대구FC가 예전에는 뭔가 저도 그랬지만 뭔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오는 팀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오고 싶어하는 팀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 큰 힘이 됐죠. 근호가 없었더라면 아마 정말 잔류 못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 축구는 항상 얘기하지만 정말 작은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경기장뿐만 아니라 훈련장, 또 그 외에 생활하는 분위기, 그 모든 곳에서 그렇게 인성을 갖춘 아주 믿음직한 친구가 있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된 것 같고 또 결과로도 나타났고요. 솔직히 저는요 올해 골 못 넣을 줄 알았어요. 근데 다행히 진짜 멋지진 않지만 딱 저답게 두 골을 넣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보너스 같은 골이었고 또 그게 또 팀에게 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골이라고 하면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골을 넣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좀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개인적인 바람은 꼭 이겼으면 좋겠고 결과가 따라와서 더 신나게 은퇴식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벌써 아직은 실감이 아직 안 나서 상상은 하는데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또 모르겠어요. 저희 와이프는 맨날 저희 그때 아마 엉엉 울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맨날 이야기하거든요. 나 웃으면서 할 거다. 웃으면서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자꾸 시간이 갈수록 그 말을 장담하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그렇게 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은퇴식부터 가볼게요. 은퇴식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에 와서 뭐 사장님도 그렇고 야 뭐 하다가 은퇴식 제대로 해줄게 맨날 그러셨거든요. 이렇게까지 크게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네, 왜냐하면은 뭐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잖아요. 처음일걸요 아마. 네. 그래서 제가 일찍 이야기한 부분도 있고요. 많이 준비하라고.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그거고요. 편할 이야기라 인방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때 뭐 1, 2년 본 것도 아니고 이 어릴 때부터 봤는데 이거 뭐 잘 알죠. 축구를 올해까지 제가 좀 열심히 해서 잘 마무리하고 싶어서요. 그렇게 말씀 먼저 드리는 게. 그래, 지금 뭐 누구든 뭐 은퇴야 뭐 누구든 해야 하는 거잖아. 네. 은퇴하는 시점이나 이런 그걸 좀 잘 생각해야 돼. 네. 의미도 있고 저도 어떻게 보면 사장님 말씀대로 제가 선택할 수 있을 때 하는 것도 진짜 좀 의미도 있는 것 같고 아쉬운 것 같아도 그게 이제 나중에 변명해갖고 판단해서 선다. 네, 감독님께서 마지막에 저를 설득할 때 자기 자신이 마지막에 은퇴하기 전에 너무 조금 더 했으면은 아이가 뛰는 거를 더 기억했을 텐데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되게 공감하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너무 늦어가지고. 뭐 아직도 아쉽죠. 아직도 내 마음속으로는 못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자고 일어나서 이 친구가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면은 아직도 100% 주고 싶고 아직은 1, 2년은 충분히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올 시즌에 중간중간에 근호가 해준 역할은 정말 컸거든요. 경기력 부분도 그렇고 아직도 아쉬워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못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경기장 와서 런플러 나갈 때 살짝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경기에 집중을 했지만 그 21분에 살짝 또 한번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살짝 그랬고요. 팬으로서는 기분이 착잡했죠. 제가 2007년부터 이근 선수를 응원했는데 올 시즌에 사실 기대보다 더 잘해줬거든요. 그래서 한 시즌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발표가 나게 돼서 조금 서운하죠. 사실 제 나이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형이라고 부를 만한 선수들이 이제 잘 없어지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선수가 이제 간다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누구를 형으로 불러야 되지? 이러면서 예, 그 생각 들었고 사실 뭐 이거는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고 근호랑도 미팅을 했고 구단에 찾아가서 이제 사장님과도 미팅을 했었는데 뭐 22번이니까 22분까지도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 또 근호에게도 일주일 전부터 선발이니까 준비를 해주고 가능하면은 90분까지 한번 해보자. 근데 뭐 바로 손사래를 치더라고. 근데 뭐 본인도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막 전반에 잘해줬고 또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90분까지 기회를 줘야 되겠다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뒤를 안 보고 뛰더라고. 전반 시작해서부터 교체 나오는 순간까지 정말 모든 걸 다 태우면서 뛰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60분 지나고부터는 억지로 막 뛰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 그런데도 보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사실. 너무 고심을 많이 했고, 근데 또 정말 계속 좋은 플레이를 했으니까, 좋은 플레이를 했을 때 실수를 안 하고 최고 좋은 폼으로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 60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참. 경기를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는 척했지만 그때도 조금 울컥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교체 아웃될 때 그때도 솔직히 조금 울컥했는데 일부러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네. 그래서 숨겼던. 네. 마지막엔 못 터졌지만. 저희가 스플릿으로 와서 승리가 없었고, 또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제가 너무 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뭔가 좀 해를 끼친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 선수들이 경기 전서부터 의미를 부여해주고 한 발 더 뛰겠다고 한 마디씩 더 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승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너무나 선수한테 너무 감사하고 감독님, 코칭 스태프에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기억을 행복하게, 정말 행복한 승리로서 기억 남을 수 있게 해줘서 모든 게 개인적으로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학생이었던 친구들이 다 지금 뭐 직장인이 되고 이제 사회인이 되어 있는데, 같이 어떻게 보면 같이 늙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그 찡한 감정들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즌이라는 걸 소문이 도니까 각자가 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화려하게 보내줘야겠다. 그런 각오들로 벼르고 있었다가 이제 은퇴한다는 오피셜이 뜨고 나서 됐다, 이제 작업 시작하자 해서 이제 기획했었던 그런 이벤트들을 준비해서 바로 시작했고요. 경기 전날까지도 리허설하면서 그렇게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완벽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이 모든 걸 준비해준 우리 구단 직원분들한테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팬분들이 준비해준 카드 섹션이라든지 22분의 기립박수 이런 것들은 제 평생의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완벽한 은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한 골이 터졌고요. 우리 대구 FC를 좀 더 높은 곳에서 또 그리고 더 찬란하게 빛날 수 있게끔 싸워주기를 이제는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할게. 너희들의 앞날을 응원하도록 할게. 더욱더 나아가길 바란다. 정말 즐거웠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저보다도 더 이 순간이 아쉽고 슬프실 텐데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 배려 그 모든 걸 봐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뭐 축구 선수로서는 이제 마지막이지만 제2의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저는 많은 특권을 누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응원을 받고 또 마지막 가는 길을 또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갈 수 있었다는 거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원래 축구는 좋아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 축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지지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큰 특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고 저희 후배들도 정말 좀 감명 깊게 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적극 이야기하고 있어요. Do you ever feel like breaking down? Do you ever feel out of place? Like somehow you just don't belong and no one understands you? Do you ever want to run away? Do you lock yourself in your room? We really have got to get some you're screaming. No, you don't know what it's like when nothing feels alright. You don't know what it's like to be like me. 지도자로 대구에서 한다면 정말 꿈 같은 일이죠. 아무래도 선수도 여기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고 대구에서도 한다면 정말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왜냐면은 아직 라이센스도 저는 준비가 좀 덜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도자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뭐 코치도 오랜 시간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시키는 건 많이 했는데 누구를 이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서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은퇴를 하고 바로 지도자로 들어간다면 아마 제 계획은 아마 5년에서 10년은 지도자를 쭉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야지 뭐 좋은 감독도 하고 뭐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바로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물러나 있다가 준비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저는 정말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저의 마지막을 함께 한다는 건 축구 선수로서의 정말 특권을 누린 것 같고요. 좋은 기억 가지고 이 가슴속에 담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지금 이 순간을 다시 회상하며 기억하며 다시 만났을 때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너무나 감사했고요. 대구의 태양의 아들은 지지만 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태양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